자, 급여 명세서 안에서는 저희가 이거 여기도 이렇게 빈칸이 보이죠? 이 빈칸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여기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채워주려고 하는데 우리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급여 명세서에서는요, 여기 직급수당을 구할 거고 가족수당이랑 이런 걸 구할 거예요. 여기 직급, 가족수당, 그리고 여기 있는 요런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하는지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직급수당이 여기요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차장하고 부장만 직급수당을 넣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있는 직급에는 이렇게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도 0이고 사원도 0이고 즉 부장하고 차장만 이렇게 직급 수당을 넣어주게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가족 수당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한테만 가족 수당, 인원수 곱하기 가족 수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족 수당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요걸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으로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총무팀에 관련된 지급 총액의 합계, 총무팀에 관련된 지급 총액의 평균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조금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가져오려고 하는 게 뭐 차장이면은 요거를 45만 원 아니면 부장이면은 60만 원 여기다가 직접 내가 입력하자는 게 아니죠. 입력하는 게 아니라 부장인지 아니면 차장인지 비교하고 아니면 직급이 또 부장 차장 아닌 거는 그냥 0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함수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조금 알아야 할 단계가 이제 온 거죠. 자, 함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장인지 부장인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지금 비교해가지고 찾아서 골라가지고 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if 함수를 사용할 건데 그러면 if 함수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요걸 원리를 잘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자, 논리함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f의 논리라는 말은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그런 함수예요. 참 또는 거짓이냐면 맞냐, 틀리냐라는 거죠. 뭐가요? 맞냐, 틀리냐, 어떤 거에 대해서 이 직급이 부장이에요, 차장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논리라는 거죠. 근데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급 말고. 제가 이 if 함수는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인수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가 들어오는데 첫 번째 인수에는 조건식이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조건식, 즉 true와 참과 거짓이 있는 조건식이 들어와야 해요. 지금 뭔가 앞에 보시면서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기초 안 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막 헷갈려 하십니다. 자, 조건식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식, 참과 거짓이 있는 조건식이 오면 여기에 맞는 거를 여기서 찾아주고 틀리면은 이거에 대한 거를 실행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바로 조건식이에요. 맞냐, 틀리냐. 이 부등호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은 같다라는 부등호잖아요. 또 부등호 비교연산자 여러 가지 있죠. 어떤 거였어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크다, 작다, 뭐 이런 거 이게 비교 연산자잖아요. 이 비교 연산자에 의해서 나오는 이 결과값이 이렇게 false나 true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1은 2하고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같지 않으니까 이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이 결과값이요. 이거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어디로 있는 거 가져와요? 여기 있는 거는 참일 때 있는 거고 거짓일 때는 요거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결과값이 그렇죠. no인 거예요. 아셨죠? 네. 여기 있는 이 조건식이라는 거는 이 비교현 산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조건식이 들어와야 되고 여기 있는 결과값은 이렇게 false나 true로 나오게 됩니다. 네. 요런 구조로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 네, 비교연산자에 의해서 이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서로 어떠냐, 비교, 크냐, 같냐, 아니면 작냐, 이런 거에 의해서 조건식이 왔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f 논리함수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1학년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죠. 자, 1학년이면은 1학년 교실로 가고 1학년이 맞지 않으면 2학년 교실로 가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2학년일 경우 지금 여기는 조건이 와야 되고 여긴 참일 때, 거짓일 때 그 각각의 그 값을 거기다가 잘 넣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1학년 말고 2학년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학년인가요? 해가지고 2학년이 맞으면 2학년 교실로 가면 되고 맞지 않으면 이제 3학년 교실로 가면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게 1학년 있는 게 아니라 2학년만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6학년까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해요? 다 if문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비교하기가 계속 해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따로따로 해줄 수가 한다는 거는 그거는 예, 뭐죠? 어쨌든 여기서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6번을 다 해가지고 이걸 해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하나로 다 해줘야 그 모든 거를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중첩 함수를 이용해서 1학년인지 2학년인지 3학년인지 한꺼번에 물어봐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구조가 와야 됩니다. 이런 식의 구조. 자, if가 한 번 들어가고요. 이렇게 2번 들어가는 거죠. 조건이 여기요. 1학년인가요? 했을 때 1학년에 여기다가 한번 물어봐주고 2학년인가요?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여기다가 조건으로 2% 해가지고 한 번 더 물어봐주게 되는 거죠. 자, 다시요. if가 한 번 들어가고요. if가 2번 들어갑니다. 지금 이거 처음 if 함수를 처음 사용하는데 지금 제가 요거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요 구조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거 엄청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앞에 보셔야 돼요. 앞에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적지 마시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자, 이걸 1학년인가요? 여기 있는 요거를 다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조건식 첫 번째, 1학년인가요? 물어봐요. 그래서 맞으면은 1학년 교실로 가고요. 맞지 않으면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if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봐 줘야겠죠. 맞냐 안 맞냐? 2학년인지 맞니 안 맞니? 해줘가지고 맞으면 다시 2학년 교실로 가는 거고 맞지 않으면은 이제 3학년 교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3학년일 때는 또 어떻게 할까요? 3학년 또 물어봐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2%에서 또 한 번 더 물어봐 줘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조건식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들어가야죠. 3학년 물어봐야 되니까. 그쵸? 4학년 또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더 if가 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if가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그쵸? 네, 이게 바로 중첩 함수입니다. 한 가지 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해가지고 맞냐 안 맞냐 안 맞으면 저기 가고 또 비교해서 또 맞으면은 하고 안 맞으면 또 다시 또 가고 해서 계속해서 물어봐 줘야 되는 이런 중첩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할 거란 얘기죠. 자, 요거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자, 가셨으면은 이제는 if 함수를 활용한 함수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는 지금 중첩으로 해가지고 계속 조건을 물어봐 주는 것도 있지만 if에 활용한 또 다른 함수가 또 있어요. 제가 이것도 할 거니까 또 소개해 드리는 거죠. 한 번 더 볼게요. 자, if를 활용한 함수 바로 sumif 함수가 있습니다. sum이라는 거는 합한다 라는 뜻이 우리 계속 하고 있죠. 합하는데 조건에 맞는 것만 합해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여기요. 요것만 보세요. 여기
여기 sum 더해주는데 조건에 if로 조건에 맞는 것만 더해주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인수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옵니다.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것만 더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의미 아셨죠? 네. 자, 요렇게 돼서 if를 활용한 함수 하나가 있고요. 또 한 번 또 볼게요. 자, 여기는 average if 함수예요. average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고요. 그리고 if는 조건이 들어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조건에 맞는 평균. 자, 의미를 잘 새겨 두셔야 돼요. 자,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해줍니다. 그거를 이렇게 인수도 여기도 세 개가 들어옵니다.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거를 평균을 구해준다. 이렇게 인수가 세 개 들어와요. 자, 이거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직접 해봐야 알겠죠? 자, 하나 더 있어요. 요것만 if를 활용한 함수가 요거랑 더하는 거, 평균 구하는 거, 그거 외에 이것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조건에 맞는 카운트가 숫자를 세워줘요. 예, 어떤 거, 이 조건에 맞는 것만 셀의 개수를 카운트해 줍니다. 네,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if를 활용한 함수. 자, 이 count if에도 이렇게 맞아요. 이 조건 범위에서요. 조건에 맞는 것만 셀의 개수를 카운트 해줍니다. 자, 요거 의미를 지금 잘 차근차근 보시면은 조금 뭔가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어요. 다 뭐가 들어가요? if가 들어가잖아요. 네. 조건에 맞는 합계, 조건에 맞는 평균, 조건에 맞는 네,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 잘 이해되셨다면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직급수당을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2% 해가지고 이게 차장인 거, 부장인 것만 찾아서 직급수당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이 여기 있는 직급이요. 직급이 차장인가요? 부장인가요? 하고서는 네, 비교를 할 거란 얘기죠. 아셨죠?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자, 여기에서 잠깐만요.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직급에 따른 직급수당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직급에 따른 직급수당. 여기 이 직급이 여기 이렇게 직급수당 줄 거니까 우리가 조건을 어떻게 물어봐 준다고요? 네, 네, 여기다가 직급이 차장인가요? 직급이 부장인가요? 하고 물어봐 주려면은 지금 어떤 조건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if를 사용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if를 이용해서 지금 조건이 한 가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if도 하나 들어오고 두 개 들어와야 이 차장인지 부장인지 두 개를 다 이게 비교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조건이 세 개예요. 여기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과장인가요? 했을 때는 그러면은 if가 하나 더 들어가야겠죠. 어디에요? 여기 거짓일 경우에 여기 위치에다가 if가 하나 더 들어와서 과장인가요? 하고 물어봐 줘야겠죠. 자,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한 개, 두 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조건식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if문은 조건이 들어오고 조건식이 들어오고 그 다음 인수가 참일 경우, 그 다음 인수는 거짓일 경우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의미를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조건식 1일 때는 이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직급이 차장인가요? 차장인가요? 이렇게 했을 때 참일 경우에는 직급에 차장에 대한 직급 수당을 주면 돼요. 저 조건이 맞으면 차장일 때 차장에 대한 직급 수당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맞아요. 이제 차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한다고요?
또 부장인지 또 물어봐 주겠다는 얘기죠. 직급이 부장이에요. 그러면 부장이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부장에 대한 직급수당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직급이 차장일 때 차장 직급수당 주고 안 맞으면은 다시 부장을 물어봐가지고 부장에 대한 직급수당 줄 거예요. 근데 요거 차장도 아니고 과장일 경우나 사원일 경우에 요거 둘 다 안 맞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는 어떤 게 들어오면 되나요? 그쵸, 0이죠. 결국엔 0이죠. 저 수당이 없는 거죠. 아셨죠? 의미를 어떤 건지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C, 여기 직급에 있는 이 부장이 C 2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셀이 C 2셀이 차장이에요 하고 차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면 차장에 대한 직급수당 45만 원 주면 되는 거고. 그쵸? 네. 그리고 여기도 부장이 여기가 C 두 번째 셀이 부장이에요 하고 비교해서 조건식 이렇게 해가지고 맞으면 부장에 대한 직급수당 60만 원 주면 되는 거고 맞지 않으면 다 맞지 않으면 0으로 표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의미 아셨나요? 이거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천천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그 머릿속에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외우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셨죠? 자, 여기에 있는 차장인지 직급수당 주고 이거 부장인지 여기에 대한 거를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으셔야 되나요? 요거를?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직급수당을 지금 구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셀에서 선택해 주고요. 선택해 주셨다면은 우리는 지금 요거 하자고 하죠. 계속 가볼까요, 요거? 자, 이 부문에는 조건식이 먼저 들어온다고 했어요. 조건식 들어오고 참인 경우 그리고 거짓인 경우를 이렇게 인수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하면 되죠. 네, 어떻게 해요? 입후문 해석. 자, 조건식 어떤 거요? 직급수당. 직급이 부장인지 차장인지 비교하면 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차장인지 아닌지 비교. 자, 여기다가 해볼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등호 입력하고 그리고 if 함수 불러오도록 할게요. if 함수 불러와줘요. if 이렇게 쓰면은 if 함수 바로 밑에 나오죠. if 함수 더블 클릭해서 함수를 열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로 열고까지 진행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직급이 차장이에요 하고 직급을 지금 여기 있는 요 직급을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직급이 부장인지 과장인지 요 밑에 것도 계속해서 비교를 해줄 거니까 우리는 하나만 하고 밑으로 셀을 수식을 복사하면 되니까 요거 하나만 비교하면 되죠. 네, 그래서 C 두 번째 셀 참조해 주고 이게 차장이에요 아니에요 비교해 준다는 얘기죠. 차장이 맞냐 안 맞냐 어떻게 한다고요? 맞냐 안 맞냐 네, 같냐 안 같냐 차장이 맞냐 안 맞냐라는 건 같다라는 의미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차장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큰 따옴표로 열어주고 한글로 바꾼 다음에 차장이라고 이렇게 비교해주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비교를 조건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차장이 여기 있는 C 두 번째 셀이 차장인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음. 뭐 어쨌든 맞으면 그 다음에 인수가 3인 거 들어와야 되잖아요. 직급수당이 차장일 때는 여기다가 차장에 대한 직급수당 적어주면 되잖아요. 그쵸? 차장 직급수당. 쉼표 누르고 구분자 쉼표 눌러주고
차장의 직급수당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차장에 대한 직급수당 45만 원이니까 쉼표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요. 요거 쉼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차장에 대한 직급수당 45만 원 적어주면 되죠. 차장이 여기가 차장이 직급이 차장이 맞으면 차장에 대한 직급수당 45만 원을 적어 주었습니다. 잘 적어 주셨나요? 잘 적어 주셨다면은 이제는 또 쉼표 눌러가지고 쉼표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차장이 안 맞으면은 그 다음에는 또 부장에 대해서 또 조건을 또 물어봐 주겠죠. 그쵸? 그래서 2% 해가지고 다시 또 함수 열어주고 여기에는 직급이 부장이에요 하고 또 조건식 만들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if 해주고 직급이 여기 있는 C 두 번째 셀이 이제 같다. 뭐가 부장인지 이렇게 한 번 더 해주면 되죠. 여기 있는 C 두 번째 셀이 부장인가요? 부장이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부장에 대한 직급수당 넣어주면 되죠. 쉼표 누르고 부장 직급수당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죠. 부장에 대한 직급수당은 60만 원이니까 60만 원 적어주고 다 적어주었다면은 이제는 여기 조건 안 맞고 차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면 나머지는 이제 수당이 없게 되겠죠. 수당 없음. 자, 제가 이렇게 적었다고 여기다가 수당 없음 적어주면은 안 되죠. 네. 저 여기다가 수당이 없다는 거는 0이잖아요. 네, 숫자 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제가 여기 있는 이거를 가지고 제가 말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한 거잖아요. 말로 표현한 거고 여기 수당 없다고 해서 진짜 여기다가 수당 없음을 적어주면은 여기에 수당 없음이라고 나오게 되겠지. 0이 아니라. 네. 0으로 해줘야 근데 왜 0으로 해줘야 수당 없음으로 해주면 안 되나요? 여기 이거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거 계산을 못 하잖아요. 자, 엑셀은 이게 지금 문자와 숫자 데이터가 구분이 크게 그렇게 지어주는데 여기에다가 엑셀을 하는 이유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문자가 들어오면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0이라고 집어넣어 주는 거죠. 네, 의미하셨죠? 그래서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자, 가로 하나 빠졌어요. 네, 맨 가로 뒤에 하나 빠져가지고 가로가 뭔가 오류가 나면서 그냥 가로 하나 더 달라붙었을 거예요. 자, 잘 나왔나요? 지금 부장이니까 부장에 대한 직급수당 60만 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 밑으로 과장 같은 경우에는 과장은 없을 거고 사원도 없을 거고 차장이 나타나겠고 그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직급에 따라서 여기에 직급수당이 나타난다는 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잘 되셨다면은 우리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쭉 밑으로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당이요. 지금 뭐 한 거는 잠깐 멈추시고 설명 한번 들어보는 게 더 좋겠죠. 자, 여기 가족수당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한테다가 여기 부양가족과 가족수당을 곱해가지고 가족수당을 줄 거예요. 아셨죠? 부양가족 곱하기 가족수당. 다시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저기는 이 G2셀에다가는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부양가족 곱하기 가족 수당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 여기다가 그냥 수식을 그대로 셀 참조해서 해주면 되겠죠? 그쵸? 네, 여기 G 두 번째 셀 선택해 주시고요. 자, 다 하셨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수식
넣어볼까요? 수식을 하기 위해서는 등호 입력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는 부양가족이 해당되는 F2셀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곱하기 가족수당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가족수당 있는 M2셀을 선택해 주면 M2셀에는 이미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가족수당으로 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는 엔터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3 곱하기 6만 5천 해가지고 19만 5천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잘 나왔다면요, 이 가족수당에 있는 이 수식을 우리 밑으로 쭉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채워보도록 할게요. 수식 복사. 자, 이번에는 요거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부양가족이요. 2명 이상인 직원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부양가족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이 2명 이상은 몇 명일까요? 여기 이거 보지 말고. 여기서 세보면 알잖아요. 데이터가 얼마 없으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그쵸?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가족수를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그쵸? 이렇게 5개를 셀의 개수를 줘야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게 2명 이상이라고 했어요. 2명 이상이라는 뭐가 들어가나요? 부양가족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죠. 예, 들어가는데 수를 구해달래요. 2명 이상인 가족 수를 구해달래요. 자, 그래서 여기 수를 구한다. 이런 몇 개냐 이런 거를 구하는 거는 count, 네 맞아요. count if가 되겠습니다. 조건이 들어가는 수를 구하는 거죠. 아셨죠? 네, 조건이 있는 수, 셀의 개수를 구하는 count if가 되겠습니다. count if에는 이런 인수가 들어옵니다. 조건 범위가 첫 번째 인수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옵니다. 즉 조건은 무슨 조건이에요? 여기 2명 이상이라는 조건이 들어오겠죠. 그쵸?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들어오겠죠. 조건이요. 2명 이상이냐요? 2명 이상인가요? 여기 2명 이상. 조건 범위는 여기 있는 요 범위에서 이게 2명 이상을 찾아주세요라는 거죠. 아셨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총 5개를 구해줄 건데 이렇게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거 셀의 개수를 카운트 해줍니다. 카운트 해주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부양가족 범위에서 2명 이상인 거를 셀 카운트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죠. 저거를 말로 풀이하면 저렇게 되는 거고 이걸 셀로 이제 조건식을 만든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의 범위로 요 범위에서 2명 이상이다. 명자 이거 적어준다고 이렇게 해주면 안 되죠. 네, 숫자 2 이상이다. 이렇게 적어주는데요. 여기에 이 부등호가 있는 이거는요. 이건 조건식이 아니라요. 조건입니다. 조건식하고 조건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건식은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뭐 비교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이 있는데 이거는 조건이 들어가요. 어떤 거 여기 왼쪽에 있는 값이 지금 현재는 없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값만 가지고 뭐 이상이냐 같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 주셔야 합니다. 예, 부등호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로 입력해 가지고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하셨나요? 왜 미리 먼저 하고 계시나요? 지금 설명을 들으셔야죠. 이해를 하셔야죠. 이해를 하시고 입력을 하셔야죠. 제가 시간 다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따라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도 몰라요. 아셔야 돼요.
이 조건 범위에 부양가족 범위에서 2명 이상인 거 찾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적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의미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이 셀을 선택해 주시고 네, L12셀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여기 있는 2명 이상인 가족 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을 입력할 때는 보통 여기서 수식 입력줄에서 입력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셀의 직원수, 수를 구한다는 거는 셀의 수를 구하는 거와 같으니까 count if 함수를 불러와 줄게요. COU까지만 입력해도 여기에 이렇게 count에 관련된 함수들이 목록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count if 함수 있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자, 열어주면은 count if에 이렇게 여기에 짤막하게 이렇게 안내가 나와요. 안내가 여기 range라고 되어 있죠. range는 범위를 뜻합니다. 크리테리아라는 거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거를 자꾸 보시면은 눈에 들어옵니다. 네, 자꾸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도. 그래서 이 레인지 범위를 먼저 적어주는 거죠. 범위를 먼저 해주는데 우리가 부양가족을 구할 거니까 부양가족의 범위를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부터요? F2에서부터 F15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범위가 들어오게 되겠죠? 네, 잘 들어왔으면은 우리는 첫 번째 인수 조건 범위를 다 입력했어요. 다 입력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인수 가기 위해서 구분자 쉼표 눌러줄게요. 여기다가 구분자 쉼표 눌러주고 그 다음에 2명 이상이다 라는 거 이거는 이렇게 지금 들어갈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부등호가 입력이 돼야 되는 부분은 큰 따옴표로 이제 묶어줘야 되니까 큰 따옴표로 먼저 열어주고 크거나 같다 하고 2 이상이다 라는 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 이상인 거 찾아주는 조건. 자, 그리고는 다 입력이 끝났어요. 우리가 첫 번째 인수 조건 범위 해주고 그 다음에 2명 이상이다 라는 조건 해줬으니까 인수가 2개 다 집어넣었으니 가로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가로 닫기 하고 엔터 눌러주면은 5라는 숫자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범위 내에서요. 이 부양가족인 이 범위 내에서 2명 이상인 것, 2 이상인 것 찾아서 5개 카운트 해준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잘 되셨다면은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